제가 이제 올렸던 거 보는 법 알려드렸는데, 자, 링크 카카오톡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카카오톡에 보내드린 링크 눌러보면 제 이제 기터브가 뜰 겁니다. 자, 방금 수업한 거 바로바로 올릴 거니까요. 여기 패키지에 들어가서, 스터디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 보이세요? 저렇게 데이터 타입 보이시죠? 이제 방금 올린 거 그대로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 쓰다가 잘 안 되시거나 오류 뜨면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그쵸? 복사해서 쓰시면 되니까 이거 주석도 여러분들 따라 쓰기 힘드시면 나중에 이제 보고 따라 쓰시고요. 자, 요거 지금 보고 있는 요 링크도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제가 링크 이렇게 달아 놓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수업마다는 다 못 달고 그냥 이제 프로젝트 링크만 이렇게 달아 놓을 거예요. 다시 와서, 자,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워볼 것은 변수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변수. 자, 변수라는 걸 배우면서 데이터 타입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여기 스터디에서. 자, 여기서. 자,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05, 베리어블. 자, 우리 만들었으니까 메인 또 만드셔야 되겠네요. 메인. 자, 오늘 배워볼 것은 변수와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일단 변수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10버전 이상부터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벌 A는 10, 자, 벌 B는 20. 자, 이 벌이라는 변수는 언제부터? 자바 JDK 10버전 이상. 그죠? 자바 10이라고 합니다, 보통은요. 자바 10버전 이상부터. 자, 요거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무슨 뜻일까요? 자, 한국인들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보통 한 문장이 있으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다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10이라는 데이터를 만들겠다.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20이라는 데이터를 만들겠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는. 자, 요 는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쓰일 거냐? 대입 연산이에요. 대입한다 이 뜻이에요. 어려운 뜻이 아니라 대입한다. 대입 또는 다른 말로 참조한다. 그러면 대입이라는 거는 누가 이 친구를 가지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A가 이 10을 갖겠다.
이걸 좀 유식하게 우리 개발자들은 뭐라고 해요? 대입하거나 참조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10을 A가 갖겠다. 이때 이렇게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변수는 뭐다?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벌이라고 쓰는 건 무슨 뜻이냐면 A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자, 내가 벌 A 이렇게 쓰잖아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다? A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자, 10이라는 데이터를 만들고, 자, 여기서는 뭘 만들었어요? A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이 A, 자, 이렇게 할게요. A가 10을 참조하고 있죠. 자, 그냥 한국식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순서는 10이 먼저 만들어지고, 자, A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1 A가 참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냥 한국식으로도 한번 볼게요. B가 먼저 만들어지고, 자, 만들어지고, 20이 만들어지고, 20을 누가? B가 참조하는 거예요. B가. 자, 그러면 이제 A에 20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있죠. 자, B에 10, 죄송해요. 10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B에 20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요? Sout A 더하기 B를 하겠다. 자, 요 결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30. 자, 30.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30이 나올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내려서. 자, 이번에 또 한 번 더 A를 선언하려고 한번 해볼게요. A에다가 30을 넣겠다. 자, 이거 왜 뜨는 걸까요? 빨갛게. 그쵸? 제가 벌 A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여기다가 주석 달고. 자, A는 2개 만들 수 없다. 자, 한정이 또 안 바뀌네요.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쓸게요. 한 개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A에다가 30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안 만들고 A에다가 30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내가 B에다가 40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B에다가 40을 넣기만. 자, 그러면 자, 이 결과는 몇일까요? 이 결과는 70일까요? 여전히 30이겠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쵸. 자, 우리 프로그래밍 코드는 자, 중요한 건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돼요.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래서 A는 아직 20이고 A는 아직 10이고 B가 20일 때 이 친구 더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전히 3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순차적 언어라 불러요. 순서대로 실행된다고. 그럼 거의 모든 코드가 다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실행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서예요. 순서. 그럼 내가 70이란 결과를 알고 싶으면 어디다가 쓰면 돼요? 요 밑에다가 쓰면 되겠죠? 자, 이 밑에다가 Sout으로 A 더하기 B 하면 여기는 30, 여기는 70. 자, 처음에 내가 10이었다가 A가 10이었다가 A가 다시 30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A가 다른 데이터를 참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름이 변수예요. 변수는 무슨 뜻이다? 변할 수 있는 수예요. 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것 하고 변할 수 있는 수. 변할 수 있는 수. 이거는 무슨 뜻이다? 다른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벌이라는 친구는요. 이 벌.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거든 참조할 수 있대요. 자, 여기다가 벌 이렇게 쓴 데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쓸게요. 벌은 어떤 데이터도 참조 가능.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할게요. 우리 아까 타입 배웠으니까 타입도 참조 가능. 자, 그런데 이 벌 자바 개발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바 개발자들은 정말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보기만 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데 그냥 이제 쓸 수 있는 문법이 나왔으니까 배워두는 겁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쓸 수도 있죠. 자, 밑에 내려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안녕이고요. B는 하세요예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안 들어와져요. 선생님 어떤 타입이든 참조 가능하다면서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참조한 타입만 참조하실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참조한 타입이 무슨 타입일까요? 인트죠, 그렇죠? 인트. 자, 그래서 처음에 참조한 타입은 바뀔 수 있는데 처음에 한 것이 아닌 거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이번에는 CD로 한번 해볼게요. 펄 C는 안녕. 펄 D는 하세요. 자, 그래서 벌이라고 하면 어떤 타입이든 참조할 수 있는데 처음 참조한 것을 다음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자, 여기다 오른쪽에다 제가 써드릴게요. 위에다가 써드리면 되겠다. 자, 벌로 선언한 변수는 처음 참조한 데이터 타입만 참조 가능.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도 참조 가능하지만
처음에 참조한 것만 참조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자, C가 지금 어떤 데이터 타입을 참조하고 있나요? 그쵸? 스트링. 그죠?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스트링 문자열. D도 문자열을 이렇게 참조하고 있죠. 자, 문자열은 더하기 연산이 가능해요. 자, 더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S out C 더하기 D. 자, 실행해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처음에 타입을 명시하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타입을 명시하고 자, 그 전에 조금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좀 재밌는 거. 자, 내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 자, 시스템이라고 매번 쓰는 게 너무 귀찮아.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자, 펄 sys는 시스템. 음,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볼까? 시스템 좀 아웃까지 해볼게요. 시스템 좀 아웃까지. 자, 시스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고 시스템 좀 아웃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이 시스가 어디서 어디까지 대처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대처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이제. sys.println 이렇게. 오호, 이렇게 할까요? 대충 변수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죠? 변수는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다.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는 안 쓰는데 그냥 한번 해드려 봤어요. 이것도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놓고 자, 지워놓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자, 내가 정수로 된 변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꼭 정수라는 것의 타입을 알아야 돼요. 자, 정수는 어떤 타입이라고 했죠? int. 자,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int I 하고 10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것과 누구랑 펄 A는 10이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는 같은 거. 자, 이 친구는 타입을 명시하면서 타입 앞에 쓰면서 선언했고요. 얘는 타입을 안 쓰고 선언한 거예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편할까요? 오른쪽이 더 편하겠죠? 자, 그런데 자바 개발자들은
요 왼쪽에다가 타입 쓰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바 개발자들은 타입이 있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뒤쪽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아, 타입이 있는 게 또 편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쓸 때는 이게 편하지만 개발할 때는 이게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내가 실수로 된 변수를 선언하고 싶어요. 앞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float. 자, F라고 할까요? 13.14. 자, 빨갛게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float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쵸, F 이렇게 써야 되죠. 대문자를 써도 되고 소문자를 써도 돼요. 자, 문자로 된 변수를 쓰고 싶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차, C는 작은 따옴표. 근데 C가 이미 있네요. 자, 그래서 CH 이렇게 하죠. CHA 이렇게 하죠. 자, 문자열로 된 변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링. 자, 이때 대문자예요. 대문자. 자, 왜 이 친구들은 소문자고 이 친구는 왜 대문자일까요? 자, 내가 말했던 이 친구들은 무슨 데이터 타입일까요? 제가 데이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기본형과 자료형이 있다 그랬어요. 기본형은 어떤 데이터라고 했죠? 수로 된 데이터 일반적으로. 자료형은 뭐예요? 참조하는 것이 많은 것.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데이터라고 했어요? 수, 기본형 데이터. 기본형은 지금 뭐예요? 소문자. 자료형은 대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형은 뭐다? 소문자. 자료형은 대문자. 자, 대문자로 시작하는 표기법이 있어요. 무슨 표기법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기 클래스 쓸 때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이에요. 선생님 파스칼 표기법을 쓰는 거면 이거는 뭐예요? 클래스인 거죠. 클래스. 자, 그래서 자료형은 클래스고요. 자료형 클래스. 기본형은 클래스가 아니에요. 자, 자료형은 클래스고 기본형 클래스가 아니에요. 자, 요거 조금 앞서서 갔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지우셔도 되고, 자, 요거 지우세요. 자, 머릿속으로 지우세요. 그냥 요것만 외우세요. 어떻게? 아, 기본형 수로 된 거는 다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자료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기본형일까요? 자료형일까요? 자료형인 거죠, 그죠? 자료형이에요. 잘 이해하시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벌러도 선언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와 같이 맞춰주는 거. 자, 같이 맞춰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i에다가 정수가 아닌 타입을 이렇게 참조하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변수는 동일한 데이터만 참조할 수 있어요. 네. 요거 기본형이냐고요? 요거 기본형, 네. 그리고 얘는 자료형. 제가 반대로 말했어요? 반대로 말했으면 죄송해요. 요게 기본형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자료형이에요. 요게 자료형. 자, 이번에는, 이 문자열 조금 더 볼까 하는데, 자, 문자열 많이 쓰니까. 자, 내가 S에다가, 지금 문자열이라고 참조되어 있죠? 자, S 아웃. 자, 이렇게 문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라인 계행을 추가 한번 해볼까요? 라인 계행. 자, 내가 S에다가 자, 안녕하고 자, 띄어서 하세요 하고 싶어요. 띄어서 하세요. 띄어서 느낌표. 자, 어떻게 했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녕해서 자, 여기서 자, 요 부분 그쵸? 자, 여기서 자, 띄우고 하세요. 자, 띄우고 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라인 계행 표기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연결돼서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임의로. 자, 지금 임의로도 막고 있는데. 자, 이렇게 뜨죠? 자,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아요. 특이하죠? 라인 계행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걸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표기하는 걸 지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라인 계행을 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역슬러시 n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거 따라 쓰지 마세요. 죠? 따라 쓰다가 괜히 힘들어 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해야 된다? S에다가 자, 라인 계행을 표기하고 싶으면 안녕 하고 역슬러시 n 하세요 역슬러시 n 느낌표 하고 출력하면 띄어쓰기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쓰는 거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자, 불편해서 새로운 문법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15 버전 이상입니다. 자, 좀 버전이 좀 높죠? 자, 15 버전 이상부터 되는 거예요. 자, 문자열인데 문자열이 3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 줄 문자열이라 불러요. 자, 무조건 15 버전 이상 쓰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볼게요. S에다가 자, 문자열 3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미콜론.
오호, 여러 줄이 작성됩니다. 이렇게 쓰기 편해요. 자, 문자열인데 여러 줄을 입력하는 거는 이렇게 문자열 3개. 이것도 똑같이 문자열인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바는 여러 줄로 입력하는 걸 지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 줄로.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오류가 뜹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자바 개발자들은 여러 줄 쓰려고 역슬러시 n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불편했어요. 이게 너무 불편해서 여러 줄이 입력되는 문자열을 지원해 줍니다. 요게 문자열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줄 문자열. 자, 요거는 자바 버전 15 이상만 작성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 변수 왜 쓰는 걸까요?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사용하려고 해요. 재사용.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파이라는 값을 아세요? 3.14 몇이기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원주율을 구하거나 또는 원의 너비를 구하거나 하는 거죠. 이걸 누가 매번 입력한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지름이 4인 원의 둘레를 알고 싶어서 어떨 때는 3.1414 뭐시기 했고 그쵸? 자, 어쩔 때는 3.113만 하고 어쩔 때는 3.141만 하고 그러면 값이 매번 다르겠죠? 그리고 매번 입력할 때마다 다르고 자, 어떨 때는 지름이 5인 것, 지름이 6인 것.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할 때마다 자, 더블에다가 파이라고 3.14 뭐시기를 했어요죠? 자, 원주 파이 값을 좀 알면 좋겠는데. 자, GPT한테 물어볼게요. 10자리까지. 15자리까지 알려줬네요. 자, 15자리까지. 자, 이렇게 미리 저장해놨어요. 3.159653589793이에요. 그럼 내가 매번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할 때마다 뭐 지름이 7인 것에 뭐예요? 둘레. 지름이 8인 것에 둘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번 재사용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변수를 쓰는 이유는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데이터 타입과 변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